조직폭력배가 개입돼서 협박을 했다.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가수 박유천 씨를 둘러싸고요. 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이 2개가 공개됐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채널 A가 입수했습니다. 일단 이동영 차장. 네. 자, 합의금 둘러싼 진실 공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사건이 그러니까 성폭행 의혹이 발생한 것은 6월 4일 날입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부터 한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양측이 합의를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녹음한 파일을 방송과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서로 상대방이 먼저 거액의 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시도했다라고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요구했다는 건 누굽니까? A씨 측에서,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A씨 측에서 녹음한 내용은 네. 우리 여성이 피해를 당해서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쪽에서 박유천 씨 쪽에서 10억을 제시했다. 저쪽에서 먼저 돈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해를 입었던 첫 번째 여성,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여성인데 그 여성의 지인인 황모 씨 스스로를 조직폭력단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요. 자,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과연 보통 이렇게 10억을 주면 내가 입 담아주겠다는 이런 정도의 거액을 다룬 얘기든 어떤 비밀 대화가 오갈까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같이 좀 상의를 하고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빨리빨리 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어갖고. 저희가 의도치 않게 어차피 일어나서 합의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저희가 금액을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인간으로서 들어야 맞는 건가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해드려야지 좀 마음이 좀 풀리실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런 게 지금 이 과정 있잖아요. 계속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처음이라 이런 상황이 저희 편하게 먼저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 보면요. 아, 저렇게 대화를 하는군요. 그런데 어느 쪽도 자, 얼마 주십시오. 내지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돈 액수 얘기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누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 변호사가 개입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먼저 말을 꺼내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액수 얘기를 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액수를 제한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제 공갈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또 협상 과정에서 먼저 금액을 제시해버리면은 그 목적이 혹시 금전적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건데 하지만 설령 누가 먼저 그런 금전적인 구체적인 액수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설령 지금 그 여성 측에서 금전적인 그런 액수를 얘기하면서 합의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게 곧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박유천 씨 측의 범죄가 없다는 또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10억 얘기, 5억 얘기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보는 거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억을 달라. 그럼 내가 입 다물겠다. 아니다. 5억만 달라. 이렇게 10억이냐 5억이냐 이렇게 밀당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는 들립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입수한 걸로는 액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유천 씨가 갖고 있는 거에 들어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박유천 씨는 20일 날 이 A씨를 포함해서 A씨의 남자친구, 지인 이렇게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자신들이 녹음했던 파일을 별도로 증거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따로따로 녹음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서로 양측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2개의 파일을 모두 결합을 해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강남구청에서 이제 공익요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계속 출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유천 씨가 이미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 일정을 모두 소진을 거의 해버렸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고 달리 휴가 신청을 내서 출근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게도 계속해서 경호원들 대동하고 모자 마스크 눌러 쓰고 저렇게 불편한 출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예계에서는 지금 이 연예 기획사나 이런 연예인들의 신뢰가 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윤종 기자가 최근에 연예 기획사들 쭉 만나면서 취재해 봤잖아요. 뭘 보셨습니까? 요즘에 연예 기획사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그 드라마 대사입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아하.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박유천처럼
뭐 유흥업소라든지 어떤 네. 그런 성 관련된 문제로 네. 또 앞으로 소문이 나면서 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네. 많이 내재돼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불거질까봐 걱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 지금 네. 떨고 있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댄스 가수, 아이돌 가수를 보면 10대 때부터 훈련생이라는 것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야말로 맨 밑바닥 생활하다가 갑자기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뭔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화한 과정을 거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보통 그래서 뭐 15살 때부터 들어가면 네. 처음부터 뭐 인성교육이나 뭐 네. 다른 춤교육, 뭐 음악교육을 시키긴 하지만 네. 뭐 다이어트를 맨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항상 그런 합숙을 하면서 엄청난 경쟁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네. 뭐 당연히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뭐 욕구는 계속 참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술자리가 많으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죠. 음주를 마신 상태, 주취 상태에서 실수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거든요. 운동해라, 골프 쳐라 이런 얘기가 많다고요. 아, 맞습니다. 요즘에 네. 저 지금 나오는 그 내용은 되게 유명한 그 기획사 얘기인데 직접 들으신 얘기죠? 예, 직접 들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라는 거죠. 예. 네. 자, 일단 운동하면서 이게 너무 이제 얽매인 생활하다가 이제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가 좀 계속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계약 조항에 유흥업소를 가지 마라. 또 아니면 연애를 금지한다. 네. 합숙소를 탈출하면 안 된다. 이런 각종 조항을 넣으면서 연예인의 뭐 아이돌들의 생활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연습생들의 생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아, 참, 뭐, 누구나 굉장히 요즘 힘든 10대 애들이, 죄송합니다. 10대 학생들, 그리고 어린 소년, 소녀가 연습생 단계를 거쳐 스타가 되기를 꿈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제약이 많군요. 예, 맞습니다. 뭐, 네. 보시는 것처럼 네. 합숙을 하면서 집에도 못 가고 네. 엄청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연애도 못 하고 사생활은 다 감시가 됩니다. 그런 사이에서 자신의 욕구가 쌓이고 하지만 그 쌓이는 욕구를 참고 나중에 네. 데뷔해서 뜨게 되면 그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뭐 지금 같은 박유천 같은 일탈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박유천 사태,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그래서 연예 기획사들 떨고 있다는 것, 실제로 만나면 걱정을 많이 하던가요? 아, 너무 걱정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연예 기획사라는 어떤 회사들이 한 명의 연예인으로부터 매출이 거의 뭐 절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스타 한두 명한테 예. 매출의 절반을 기대한다, 의지한다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연예인이 이미지가 망가지면 그만큼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요, 경쟁도 많고, 대비의 중압감도 있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른바 악성 댓글이라 불리는 악플도 있고요. 스트레스, 결국 술을 찾는다, 뭔가 풀 대상을 찾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술자리도 그렇게 많습니까? 아, 그렇죠.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하면 그 명성 때문에 네. 제가 들은 연예인한테는 가만히 한 밤에 있으면 최소 5통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하룻밤에요. 예, 예. 술 마시러 나와라. 예, 술 마시러 나와라. 뭐 지인, 선배, 후배 다들 그 술자리에 연예인이 오면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술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눈에 띄는 것이요. 문제가 됐던 6월 4일 이제 박유천 씨 생일 파티라 그러는데 예. 1시, 새벽 1시에 연락을 해서 모였다 그러거든요. 예. 술 마시는 시간대도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들이 11시부터 10시부터 술을 마시면 당연히 네. 그런 모습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은 자정 넘어서 뭐 새벽 2시, 3시에도 만나서 특히나 일반인들이 잘 가지 않는 자신들의 아지트가 될 만한 어떤 네. 술집을 찾아서 거기서 모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강남 지역에 있는 연예 기획사 계속 만나셨는데 또 어떤 장면을 보셨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 불안한 분위기도 있고 이제는 좀 시스템을 바꾸자. 네. 한국 한류 나아가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나치게 아이돌한테 의존하고 있고 그 아이돌 자체가 아까 말한 합숙, 또 통제된 삶 속에서 비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성장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그들을 제대로 매니지먼트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연습생 시절을 굉장히 길게 겪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또 외출도 못하고 또 만나는 사람도 통제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번 사태 때문에 그런 연습생에 대한 통제가 좀 더 합리화되고 좀 더 근거를 얻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서 나온 것 같은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효과적으로 이제 그 스타를 키워내기 위해서 묵인되고 그동안 해온 그런 그 관행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런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차원의 그런 시스템을 정립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통제를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오히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 참아라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연예 산업이 좀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주는 또 굉장히 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도 저렇게 연습생 거치면서 10대 때부터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가 어떤가요? 엄격한가요? 아니면 좀 풀어주는 편인가요? 해외 같은 경우는 풀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타가 된 이후에 그 사람의 행적이나 그 사람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스타가 된 이후에는 아주 철저하게. 가령 어떤 이해까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화면에서도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해외 스타가 내한 공연을 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내한 공연을 한 후에 뒤풀이를 갈 때 뒤풀이 가는 장소가 어딘지 또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철저히 계산해서 그 행동 내에서만 하게 하는 어떤 제한을 두고 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일일이 이제 공연 후에 하는 사적 생활까지도 일일이 계약서에 써서 서명도 받고 이런 걸 다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통제는 우리가 좀 더 강할 것 같지만 역시 서양식 계약 문화 때문인지 하나하나 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어쨌건 연예인에서 비롯된 이런 폭행 사건, 성폭행 사건들 어디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소식을 통해서 상황 좀 알아봤습니다. 김윤종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